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 급등과 낙태금지 판결 등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올해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과 천둥 번개가 잇따라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살해 후 시신을 사막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증거인멸 혐의 외에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한인 청년들의 도전기를 담은 드라마 웨스턴 애비뉴가 나올 예정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한인들이 자체 제작한 첫 번째 K-드라마로 알려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대만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증가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펠로시가 도착하기도 전에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며 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을 높일 뿐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eijing's actions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only serve to increase tensions. Meanwhile, our actions are not threatening. 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며 오히려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백악관은 정보를 제공했을 뿐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독립기구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면서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trip for the speaker to be on, and we're going to do whatever we can to support her. 미국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에 대만에 도착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연방하원의 전체 의석수는 435석. 이 가운데 민주당은 22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오는 중간선거에선 이 같은 정치적 지형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BS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미 유권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약 중간선거가 지금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하원 의석 2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은 205석에 그쳐 현재보다 15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83%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고유가 등 서민들을 옥죄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진단입니다. I spent close to $400 and it wasn't even hardly on much meat because meat is so high. It was just like bread, juice and stuff for my kids' snacks. It was ridiculous.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50석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원 역시 공화당에게 다수당 지위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과 낙태법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 습격 사건 책임론 등의 현안들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거 결과의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3분의 1 크기가 불에 타고 있는데요. 산림국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다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온 숲을 집어삼켰고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클래머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맥키니 산불은 강풍과 폭염 등을 타고 오리건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만 5천 에이커를 태우며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발생 초기보다 확산 속도는 줄었지만 아직도 진화율은 0%에 불과합니다. When this fire came, it traveled from the top of that ridge downhill in the space of maybe 15 minutes with trees exploding. I'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t was just the most amazing, terrifying thing you've ever seen. 맥키니 산불로 건물 수십 채가 불타고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위협에 노출된 건물이 4,500여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국은 산불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to firefighters right now is that receptive fuel bed and then also the thunderstorm activity. What that does is it makes it so the fire can spread very erratically in any direction and it can be a threat to firefighters as well as to containment. 당국은 현재 소방관 65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건조해진 숲에 천둥 번개가 잇따르면서 맥키니 산불 발생 지역 부근에 12건의 소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기상국은 최고 화재 경보인 적색 깃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37명으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디 버셔 켄터키 주지사는 이번 홍수로 최소 37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 deadliest and the most devastating of my lifetime. There are hundreds of unaccounted for people minimum. And we just don't have a firm grasp on that. 버시어 주지사는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되겠지만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켄터키 동부 지역은 구릉지대와 산악지형이 많아 당국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켄터키 지역의 홍수주의보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시간당 최대 2인치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고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모하비 카운티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하비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달 24일 37세 필립 앨런 캐리를 증거 은폐 혐의로 체포하고 3일 뒤 골든베리에 거주하는 28세 한인 제프리 병휘 글리노스를 총격 살해 후 시신을 사막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리프국에 따르면 웨스트 마자찰 드라이브 인근 사막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는 총에 맞은 2명의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슴에 총상을 입은 33세 마이클 워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은 총격 사건은 골든밸리의 한 주택 안에서 발생했지만 용의자들이 시신을 사막에 유기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인 청년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헐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제작됩니다. 실제로 6명의 한인 젊은이들의 도전과 실패를 담은 LA에서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이민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만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LA 한인 청년 6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웨스턴 애비뉴.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이민자들의 열정과 도전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또 신분의 문제, 또 가족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유학생들의 이야기,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또 청년들의 이야기, 또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종유석 감독이 최근 드라마 제목으로 정한 한인타운의 웨스턴 애비뉴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할리우드에 이제 한인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담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이민자 출신인 종유석 감독은 LA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실감했지만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웨스턴 애비뉴는 우리 코리아타운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코리아타운의 상징이 헐리우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웨스턴 애비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특히 이번 드라마는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체 제작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헐리우드에서 반복되니까 새로운 얘기를 찾고 있어요. 오디언스나 스튜디오나 OTT 서비스에서 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이 퀄리티로 그걸 만들어서 제시를 해준다면 그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최근 영화 미나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한인들의 이야기가 미국 대중들에게 어떻게 재조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번 달부터 아파트의 렌트비가 최대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주의 렌트 컨트롤 법안인 AB 148에 따르면 건축된 지 15년 된 집주인은 1년마다 렌트비를 5%와 해당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만큼 올릴 수 있지만 10% 이상은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이상 오르면서 주 전역의 아파트 모두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10%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이 소유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콘도미니엄과 이동식 주택, 그리고 식당이나 소매업체 등 상가 건물은 예외입니다. 한편 포모나시 의회는 렌트비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스토어를 찾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인마켓에 따르면 지난 6월 99센트나 달러트리 등 할인 체인점의 식료품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71%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일반 식료품점에서의 동일 제품 지출액은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필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 역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같은 물건이더라도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려는 소비 풍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쟁으로 봉쇄됐던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곡물 수천만 톤이 풀려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세계적인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화물선 라조니오가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으로 5개월 동안 막혀 있었던 흑해 항로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다시 수출길에 오른 겁니다. 라조니오는 오늘 튀르키예 해역에 정박해 공동조정센터의 검사를 받은 뒤 최종 목적지인 레바논의 트리폴리 항구까지 항해할 예정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my crew also too much happy to leave the Odessa port. Will be good to destination port.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흑해를 장악하면서 세계 곡물 수출 4위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공급이 막혔고 국제 밀과 옥수수 값이 폭등했습니다. 흑해 항로가 다시 열리면서 전 세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곡물량은 2,500만 톤. 여기에 러시아 곡물량까지 더하면 공급량은 5천만 톤으로 늘어나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his ship
the merchant vessel Razone is loaded with two commodities in short supply, corn and hope. 다만 전쟁의 여파로 올해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러시아군이 남부 항구 지역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운송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세관에 입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관 신고 모바일 앱인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앱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신고하면 생성된 QR코드를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당국은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은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기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기네스 기록에 오른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하이페리온에 방문객 접근이 금지됩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측은 성명을 통해 하이페리온에 접근하다 적발된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원 당국은 하이페리온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인기가 높아져 사람들이 몰리면서 쓰레기 등으로 인해 주변 서식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이페리온은 지난 2006년 발견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에 등극했으며 수령은 3,0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매년 여름 30년 역사의 대형 야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가 열리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솔로 활동 첫 주자로 나선 제이홉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롤라팔루자 무대를 달궜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음악 축제인 롤라팔루자. 화려한 폭죽과 함께 무대에 마련된 장난감 상자에서 점프하며 제이홉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의 타이틀곡 모어로 공연 포문을 연 제이홉. I'm J-Hope from BTS. But you can call me Jay. 휴대폰 조명을 든 전 세계 팬들은 호서가 방탄 스타일 등 한글로 적힌 플래카드를 치켜들며 환호와 떼창으로 응원에 나섰고 약 1시간 동안 솔로 앨범 수록곡을 포함해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총 18곡을 열창했습니다. 공연에 앞서선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긴 줄이 새벽 5시부터 늘어섰습니다. I'm excited. So I went to their concerts before, like when they were in their group, BTS, like not them doing their solo shows and everything. So yeah, that was exciting and I'm excited for this. 제이홉은 롤라팔루자의 30년 역사에서 메인 스테이지를 장식한 첫 한국 뮤지션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이홉은 공연이 끝나기 전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대형 스크린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남산타워 등 서울의 상징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구 북반구에 최악의 폭염이 닥친 올해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그린란드가 관광 특수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구의 북극 그린란드, 푸른빛이 감도는 빙하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달 중순 그린란드에서 단 사흘간 녹아내린 얼음의 양은 180억 톤에 달했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 만한 규모입니다. 빙하가 붕괴되는 건 평소 이맘때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올여름 유독 많이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못 보면 어쩌면 빙하를 더 이상 못 볼지도 몰라서입니다. There is very much a sense of urgency that we have to see this now before it disappears. 빙하 붕괴는 그린란드의 관광 특수를 불러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여행객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달가올까요? Huge amount of ice cap disappearing
just in the 34 years I have been in here, not looking forward to the next 30 years. 유럽의 지붕 알프스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년설 알프스의 빙하는 올여름 하루 5cm씩 후퇴하면서 6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미 인기 탐방로는 통제됐고 여름 스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는 건 관광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볼거리가 없어질까 봐 조급해하면서도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급함이 덜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가 총격에 살해됐는데 아베 전 총리 친동생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통일교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지난달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統一教会の皆さんは何人かは存じ上げています。お付き合いもありましたし、選挙の際もお手伝いを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 아베를 살해한 야마가미는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통일교에서 선거 도움까지 받았다는 친동생의 발언은 일본 정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정관계 인사는 현직 장관까지 포함해 112명입니다. 유착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로까지 확장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논란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社会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団体との関係については政治家の立場からそれぞれ丁寧に説明をしている 일부 우익 인사들은 통일교 논란을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통일교 신자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헌금이 한국으로 송금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통일교가 일본인 신자들에게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속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치인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자칫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까 우리 대사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전 세계 큰 위협 중 하나로 북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도발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nuclear test. 한미 당국은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 내에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핵실험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와 핵무기 확산 억제 협정을 새로운 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humanity is just one misunderstanding, one miscalculation away from nuclear annihilation. We need the treaty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s much as ever.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며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도 핵전력 완성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 115명 중 8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당내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상적인 당무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끝났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조만간 비대위 의결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원들 모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친윤계 중심의 의사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윤심주의로 당이 이렇게 운영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인의 이론으로서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도 비상이란 수사로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왜 꼼수의 샛길로만 찾아가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고 정미경, 김용태 두 최고위원도 권성동 사퇴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 측은 의총에서 권 대표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는다 해도 원내대표 측은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7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올해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나사와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 함께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 X-59입니다. 17km 상공에서 음속보다 약 1.2배 빠른 시속 1,500km로 비행할 수 있다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까지의 비행 시간이 약 14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또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음인 소닉 붐을 최소화해서 비행할 때에도 농구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리 정도의 소음만 발생한다는데요. 나사는 올해 연말쯤 시험 운행을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는 미국 6개 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로 무장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 교직원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데요. 권총을 구입하는가 하면 총격 사건에 대비해서 말벌 퇴치 스프레이 등을 준비해 놓는 유치원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의 2.6%에 총기로 무장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2018년 파크랜드 고교 총격 사건 이후 플로리다주에서는 74개 학군 중 45개에서 교직원 1,300명이 무장 경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주는 전체 학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02개 학군에서 교직원을 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18년 이후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복된 자동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불탑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중부 소도시에서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전복돼 폭발하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소식을 들은 주민이 차량에서 새어나온 휘발유를 얻으려고 몰려들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국립응급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상태가 위중한 16명이 수도 트리폴리와 동부도시 벵가지의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형 사고, 크게 사고가 날 때는 사람들이 다 황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첫 번에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다. 그 자리가 사사고든지 아니면은 옥상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뛰어나가야 되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황당이 됐어도 먼저는 꼭 내 옆에 있는 증인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나 위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왜냐면은 대대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들이 꼭 포함이 되는 싸움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보험회사들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뤄졌다 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뤄졌다는 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협조해주는 방향은 증인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고 폴리스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이런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는 나하고 뭐 만약에 친척이 있었다 그러면 친척도 좋지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 아니면은 여기 현관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분들도 증인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first step이 됩니다. 모든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시츄에이션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 문제가 발생된 거를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록한 게 진실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중요하고 내가 일어났다는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났다고 도와주는 게 바로 사진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필수품이 된 일회용 마스크, 한 번 쓰고 버리는 마스크가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 마스크 끈이 부리에 감긴 검은 해오라기부터 오염된 마스크에 발이 묶인 갈매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마스크 때문에 움직임을 방해받는 모습인데요.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 연구진이 SNS를 통해 수집한 사진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전 세계 23개국에서 수집한 114장의 사진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이 조류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일회용 마스크 등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마스크가 분해되는데 450년 이상이 걸린다고 전명하면서 마스크 줄을 꼭 잘라서 버려야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이 23m, 석조다리 위에서 강물 속으로 용감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와, 각양각색 다이빙 연기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는 이곳은 보스니아 남부의 유서 깊은 도시 모스타르에서 열린 고공 다이빙 대회 현장입니다. 올해로 456회를 맞은 전통의 이 대회는 참가 선수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브릿지를 다이빙 대 삼아 강물 속으로 입수하는 건데요. 전 세계 31명의 다이빙 선수들이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붉은 횃불을 조명 삼아 야간 다이빙 뒤풀이까지 이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